5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 서지 임피던스와 서지 임피던스 로딩에 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적어드렸는데 우리가 수전단 전압을 페이지를 잡는다 했죠. 제가 이전에 썼지만 한 번 더 쓰겠습니다. GC분의 VR 제를 또 한다면 VX는 VR에다가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J 사인 베타 X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VR 오일러 공식 통해서 됐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신단인데 이게 펑션 오브 x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신단에서부터 x만큼 떨어진 거리에서의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파동 방정식의 형태를 가진다라는 거 있습니다. 자, 동일한 원리로 하면 current equation은 Ix는 IR 코사인 베타 X GC분의 VR 사인 베타 X가 되죠.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IR exponential JB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써볼게요. 한 번 더 우리 같이 좀 공부해 봅시다. 자, 이건 전류 방정식이었고요. 방정식. 그럼 전압 방정식으로부터 Vx는 VR exponential J 베타 X라고 표현이 됐죠. 자, 여기서 가정은 자, 어테뉴에이션 팩터인 알파가 없는 상태입니다. 없을 때 J 베타 X는 위상을 결정하는 거죠. 크기가 아니고 위상에 대해서 진동하는 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전압 크기는 플랫하죠. 이게 송전선로 전체에서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그러니까 위상 각도만 거리에 따라 변함. 자, 전압 방정식과 전류 방정식을 보면 어테뉴에이션 컨스턴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없을 때는 감쇄가 없잖아. 알파라는 그 리얼텀, 익스포넨셜의 그 승에서 리얼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동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크기는 결국엔 절대값을 취하면 저 익스포넨셜 j 베타 x는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기 자체는 x의 거리에 따라서 크기는 일정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일정합니까? 실제로 일정 안 하지. 일정 안 하지. 일정 안 한데 우리가 그 저항이라는 그 감쇄 팩터를 정하는 저항이라는 걸 빼고 한다면 저게 진동한 형태로 나타나고 크기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라고 정의를 했지만 전력공학에서 뭐라고 부른다? 서지 임피던스. 너무 악필인가요? 서지 임피던스와 같다면 이를 서지 임피던스 로딩이라 함. 근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고유 송전 용량. 고유 송전 용량이라고 한다면 요 말 그대로 내가 보낼 수 있는 포텐셜의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냈어. 받잖아. 그죠? 보내고 받아요. 근데 보내고 받을 때 보냈을 때 대비해서 받는 놈이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겠죠. 그럴 때 고유 송전 용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부하 임피던스와 특성이 동일하면은 고유 송전 용량 조건이 돼서 소스에서 부하로까지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뭐를? 유효 전력을. 유효 전력을. 그럼 무효 전력 관점 어떻죠? 선로에서
자, 선로는 L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C. 선로에서 흡수된 무효 전력이 발생한 무효 전력과 같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럼 이거 수식으로 좀 써볼게요. 수식으로. 자, 선로를 따라 임의의 점 X에서 흐르는 복소 전력, 컴플렉스 파워, 천천히 써보면 PX 플러스 JQX죠. 근데 우리는 요거 컨주게이트, 전압 관점과 전류 관점의 컨주게이트.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구했습니다. 전압과 전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그죠? 그럼 전압 방정식은 VR exponential J 베타 X 컨주게이트가 마이너스 취했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GC분의 VR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된 거지? 복소 전력을 구해봤는데 리액티브 파워가 없다. 리액티브 파워가 없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계산 예시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좀 써볼까? 전송선로의 선간 전압 220kV이고 서지 임피던스가 GS를 할까요? 400옴 이라고 한다면 저 GS는 라인의 네트워크에서 우리 시험 문제도 나왔죠. 킬로미터당 라인 인덕턴스 킬로미터당 정전 용량 구했잖아요. 그죠? 그 LC로 인해서 계산되는 값이 400옴 이다 라고 한다면 파워 SIL은 400에서 220K 제곱 그래서 이건 121 메가와트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로드는 신경 안 썼어요. 부하 임피던스 신경 안 썼어. 이 라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서지 임피던스 로딩 값을 구하면 121 메가와트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부하 임피던스에 더 많은 걸 달아도 저 121 메가와트보다는 커질 수가 없다. 부하에 뭐 GL을 할까요? GL이 GS 연결된다면 무효 전력 성분은 없다. 왜? 라인에서 생성되고 소비되는 것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효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안정도 관점에서는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력 시스템에서 전송선의 설계와 운영에서 안정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됨. 다시 써볼까요? SIL 컨디션이면 송수신간 무효 전력 교환이 제로가 된다. X라 표현 그런가? 제로. 교환. 교환.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좀 쓸게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지만 SIL 컨디션에서 유효 전력은 송전단, 수전단까지 일정.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반복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특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된다. 무한정 선로에서 전압 전류는 송전 선로에서 멀어질수록 그 진폭은
감소한. 그런데 그 진폭비는 V와 I에 대한 진폭비는 컨스턴트한데 그거를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라인 컨스턴트, 선로 정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는 뭐 GC라고도 하기도 하고 GO라고 하긴 하는데 I분의 V라는 레이쇼에서 결정되고, 이거는 임피던스 관점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전체 풀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C분의 L로 근사화할 수가 있다. 자, 지금 챕터를 두 개로 나눴어요. 챕터로 하기에는 그렇지만 서브 섹션. 첫 번째는 특성 임피던스, 두 번째는 서지 임피던스 나타냈죠. 이 두 개의 차이가 굳이 얘기하자면 특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풀로, 그러니까 R과 G를 포함한 개념이라 한다면 서지 임피던스는 요렇게 R과 G가 0이라는 가정을 그냥 가지고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지 임피던스라고 한다면 그 전력 계통에서 손실이 없는 가정 하에서 임피던스 표현했을 때 요렇게 된다. 자, 뒤에서 계속 반복이 될 건데, 그러면은 SIL 이하에, 그러니까 SIL일 때는 무효 전력이 0이 돼서 피상 전력이 곧 유효 전력이 되기 때문에 전력 설비 용량의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무효 전력에 대한 피상 전력이 포함되면은 설비 용량이 증가하는데 무효 전력이 빵이면 죄다 유효 전력을 쓸 수 있으니까 설비 이용률은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SIL 이하에 부하라고 한다면 1번은 공급, 2번은 소비. 자, 선로가 개통으로 그 Q를 공급한다. 근데 무효 전력이 공급이 되면, 개통으로 공급이 되면은 우리 예전에 그 간단한 그 전압 전류, 그러니까 송전 수전 전압에 의한 전압 방정식에 따르면 주파수는 위상, 그러니까 오메가 이래하고, 그다음에 다시 할게, P와 Q가 있는데, P는 주파수, 근데 주파수는 결국에는 위상인 거고, Q는 전압에 비례한다 라고 했을 때, Q가 무효적이 공급된다는 거는 차징이 되는 정전 용량성이기 때문에 전압이, 개통이죠. 개통 전압이 상승. 이거는 개통 전압이 강하. 자, 맨 마지막 문장 generally lossless line consider characteristic impedance become important. 자, 그러면 SIL이라는 거는 개통 설비를 선정할 때, 부하에 얼마만큼 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척도가 됩니다. 자, when resistance load receiver side가 있을 때 라인 커런트는 이렇게 되겠죠. VL은 선간 전압, 부하 측에 대한 선간 전압이고, because load is pure resistance, SIL은 이제 pure resistance죠. 그 값 자체가 뭐뭐 옴 되니까, 그럼 SIL은 루트 3 VLIL, 루트 3 VL에서 루트 3 GCVL 하게 되면 GC분의 VL 제곱. 이거는 메가와트. 자, 그럼 옆에 기사를 좀 볼까요? 이건 뭐 논문에 가져온 건데, 유효 전력의 경우에는 발전기가 유일한 전력 생산 장치이고 부하가 유일한 소비 전력 소비 장치다. 선로의 손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값이 매우 작아서 전력 흐름 추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무효 전력의 경우에서는 발전기와 부하 이외에도 변압기 및 선로에 무효 전력 손실 및 공급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소스와 로드 사이에
뭐 LC 그리고 변압기의 L들 이 쭉쭉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녀석들은 다 무효전력으로 결정되는 놈들이잖아요. 그러면 선로가 무효전력을 공급한지 소비한지는 SI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선로가 LC 네트워크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라인 컨스턴트로 표현이 됐을 때 LC. 근데 킬로미터당.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전압 라인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뀐다 했었어요. 그죠? 자, SI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선로가 무효전력을 공급하는지 소비하는지를 SI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왜? SIL보다 크거나 작으냐에 따라서 커패시티브냐 인덕티브냐를 볼 수가 있거든요. 커패시티브면 전압이 올라가니까 페널티 효과가 발생했던 거죠. 선로에 흐른 유효전력 양이 이거보다 크면 무효전력 소비 선로가 되고 작으면 공급 선로가 된다. 실제 전력 계통은 무효전력 공급하는 선로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무효전력 공급한다. 전압이 올라간다. 선로에 흐르는 유효전력 양이 SI보다 크거나 작은 걸 기준으로 해서 선로가 무효전력 공급하냐 소비하냐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선로 SIL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자, 당연히 소스 전압을 증가시켜야 되고 또는 서지 임피던스에 해당되는 값으로 부하 설정이 필요하겠죠. SR에 해당되는 그 레지스턴스만큼 로드 레지스턴스를 모듈레이트 해야 되고 또는 서지 임피던스 자체를 줄이면 되겠죠. 서지 임피던스는 루트의 C분의 1이니까 C를 증가시킨다든지 L을 감소시킨다든지 둘 중 하나만 될 겁니다. 자, 선로 길이 짧고 부하 작음. 선로 길이 길고 부하 큼. SIL SIL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SIL은 루트 L분의 C야. 쏘리. 루트 C분의 L이야. 반대로 얘기했다. 루트 C분의 L이에요. 자, 근데 선로 길이 짧 때 L이 작은 거죠. 그러면 요 경우는 C는 충전이 되고 L은 직렬로 연결해서 드랍이 되잖아. 그리고 이거는 전압이 일정.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J가 도미넌트 하면 마이너스 J로 대응하고 마이너스 J가 도미넌트 플러스 J로 대응한다. 자, 그러면 요 밑에 표를 보면 전압 레벨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서지 임피던스의 크기가 있고 그다음에 SIL은 얼마냐 물으면 요렇게 됩니다. 나오죠. 보시다시피 전압이 크면 클수록 SIL은 더 크죠. 내가 고유 송전 용량 자체가 전압이 크면 클수록 커진다. 자, 얘기했죠. SI를 크게 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었어요. 우리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합시다.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문제인데 345K 볼 때 송전 라인이 있습니다. 이제 서지 임피던스 GC를 컬큘레이트하고 SIL도 계산하래요. 만약에 100km의 롱 하게 되고 그것이 레지스턴스가 저렇다고 한다면 퍼센테이지 로스를 구하라. 그리고 라인이 SIL 조건이다 라고 묻는 겁니다. 자, 345K 라인에서는 오메가 L은 0.456 그리고 오메가 C는 3.467 마이크로모옴 킬로미터. 그러면 요걸 가지고 GC를 구할 수가 있겠죠. 3635옴이 되더랍니다. 3635옴. 그럼 SIL 그 계산하면 363 345K 볼트 제곱하면 요것이 328 메가와트가 되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로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로스를 구하려면 우리가 전류를 알아야 되죠. 전류. 자, 만약에 서지 임피던스 로딩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I는 되면 이게 548.7 암페어가 되더랍니다.
자, 그럼 퍼센테이지 로스는 전달되는 것 대비해서 손실의 양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전달되는 양은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328 메가와트가 전달될 때 손실은 I 제곱 R인데 우리는 상전류를 구했잖아요. 그죠? 루트 3 나눠 갖고 상전류를 구했기 때문에 3이면 3상 그리고 548.7A의 제곱 곱하기 R. 근데 100km에서 그 단위가 0.031 곱하기 100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0.85%. 계산 자체는 0.0085가 되겠지만 퍼센트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하니까 0.85%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서지 임피던스 로딩에 대한 콘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